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하교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새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로고가 크게 박힌 운동화였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그 친구 발만 쳐다봤습니다. 야, 이거 얼마야?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 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발에는 밑창이 닳아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드는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왔어? 손 씻고 밥 먹자.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운동화 사줘. 엄마는 잠깐 제 발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받았던 거 있어? 있어. 근데 좀 비싸. 얼마인데? 15만 원. 그 말을 듣자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국자를 저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힘들고 다음 달에 사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음 달, 다음에, 나중에. 엄마 입에서는 늘 그런 말만 나왔습니다.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맨날 다음 달이래. 친구들은 다 사는데 나만 없어. 엄마는 말없이 밥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일단 밥 먹자.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밥이 문제야? 나는 맨날 창피하다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배가 고파서 몰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랩이 씌워진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데워 먹어. 저는 그 쪽지를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데워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못 해줄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밥상 하나에도 엄마의 하루가 전부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 집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정확히는 이혼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얼굴보다 엄마의 뒷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엄마, 밤늦게 들어오는 엄마, 늘 피곤한 얼굴로도 저에게는 웃어주던 엄마. 엄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았고 오후에는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끔은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 엄마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학교에 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양념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엄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바쁘잖아.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가야지. 그날 엄마는 일을 조금 일찍 끝내고 학교에 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오래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가 교실 뒤에 서 있는 게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엄마의 낡은 가방을 볼까봐, 엄마의 갈라진 손을 볼까봐. 수업이 끝나고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 발표 잘하더라.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 엄마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같이 떡볶이 먹고 갈까? 싫어. 친구들이랑 갈 거야. 사실 친구들과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와 걷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밥상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날 얼마나 서운했을지,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독서실도 다니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외식을 했습니다. 저는 늘 돈을 생각했습니다. 수학여행비, 문제집값, 교복 수선비, 야자 끝나고 먹는 컵라면감. 그 모든 것을 말할 때마다 엄마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 걸 알면서도 저는 늘 불만이 먼저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앞두고 친구들이 용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20만 원 받기로 했어. 나는 아빠가 카드 줬어. 우리 엄마는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래. 저는 그 자리에서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수학여행 용돈 줘. 엄마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지갑이었습니다. 접히는 부분이 닳아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5만 원이면 될까? 저는 그 돈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장난해?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친구들은 다 20만 원씩 받아. 나만 거지처럼 다니라고? 엄마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이것밖에. 엄마는 맨날 미안하대. 미안하면 돈을 벌든가. 말이 끝나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말이 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니, 철없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10,000원짜리 2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이것까지 가져가. 저는 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못 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 엄마의 눈물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가 운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고 느껴서였다는 것을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잔소리도 없고 통금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춥게 입고 다니지 마. 돈 부족하면 말해. 저는 귀찮았습니다. 알아서 해.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냈어. 밥 굶지 말고 다녀. 저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알았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엄마가 어떻게 만든 돈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 시기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비를 아껴 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새 옷을 샀고 영화를 봤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보내기 위해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때웠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소에서 첫 편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있니? 춥지는 않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편지 끝에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저는 그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뿐인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빈집으로 돌아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나왔을 때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 좋아졌네. 엄마는 그날 고기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지도 못하던 소고기였습니다. 저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제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엄마도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아까 많이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접시에는 고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월급 받았어.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너 써. 엄마는 괜찮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벌잖아.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저는 그때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살아보니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번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힘들었습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무너지고 퇴근길 버스 안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기뻤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월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돈은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걸 혼자 감당한 거네. 저 하나 키우려고, 집세 내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옷 입히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수학여행 보내고, 생일이면 케이크라도 사주려고. 엄마는 얼마나 많은 밤을 계산기 앞에서 보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가슴으로 알게 된 건 제가 부모가 된 뒤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둘이 먹는 저녁, 함께 고르는 가구, 월급을 모아 미래를 계획하는 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점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작은 존재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빠, 들어오세요.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빨갛고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제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나를 처음 안았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5시,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겨우 재우면 다시 울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사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눈이 감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도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것도 안 해? 나도 힘들어. 나도 하루 종일 애봤어.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이가 2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안아도 울고 눕혀도 울고 분유를 줘도 울었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좀 자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은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밤새 열이 나서 울던 날, 엄마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기억,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엄마는 저를 업은 채 달렸습니다. 저는 엄마 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요. 엄마도 무서웠을 겁니다. 엄마도 울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틴 겁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약한 마음을 숨기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팠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작은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데 심장이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내가 뭔가 놓쳤을까봐.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또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저는 자주 아팠습니다. 기관지가 약해서 겨울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빠지면 엄마는 일을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날 일당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게 먼저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에게 하루 일을 쉰다는 건 큰일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제 이마를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이 밥 한 숟가락 먹이는 일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 저는 회사에서 받은 어떤 칭찬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발표회에서 서툴게 노래를 부르던 날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작 3줄짜리 노래였습니다.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주변 부모들도 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제 졸업식 때 울었는지, 엄마가 왜 제가 상장 하나 받아오면 냉장고에 붙여놓고 오래 바라봤는지, 엄마가 왜 제 군복 입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는지, 엄마가 왜 제 첫 월급 전화에 말을 잊지 못했는지. 부모는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쁜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반찬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빠 먹어. 작은 손으로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오래전 엄마가 제 밥그릇에 마지막 고기 한 점을 올려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먹어. 엄마는 괜찮아. 늘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 엄마가 늘 괜찮다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배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 알았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아이가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 앞에서는 내 배고픔은 뒤로 밀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그 후로 엄마에게 전화를 자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미안해. 그 두 마디가 왜 그렇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걸면 늘 평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었어? 응. 애는 잘 커? 응. 너도 건강 챙겨. 알았어. 그러다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후회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또 미뤘을까? 그러던 어느 주말 아이를 데리고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손주가 온다는 말에 아침부터 음식을 해놓았습니다. 잡채, 갈비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식탁이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엄마, 누가 이렇게 많이 먹어? 제가 말하자 엄마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데 많이 해놔야지. 엄마는 손주를 품에 안고 계속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많아졌고 손등은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늙어버린 시간이 그 손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가 낮잠을 자고 아내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엄마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어릴 때 많이 힘들었지? 엄마는 리모컨을 만지던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지. 나는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엄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아니야. 나는 심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공개 수업 때도 엄마 오지 말라고 하고 수학여행 때도 돈 적게 준다고 화내고 엄마 우는 거 봤는데도 모른 척했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왜 울었는지. 엄마는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됐다.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미안한 게 더 많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작게 웃었습니다. 더 좋은 거 못 사줘서, 더 좋은 집에서 못 키워서, 남들처럼 못 해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걸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원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응, 나는 부족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다 줬더라.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까지 나한테 다 줬더라.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래.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는 일이 어떻게 원래 그런 일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을 하다가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아이에게 그렇게 살겠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아도, 내가 사고 싶은 걸 미뤄도, 내가 힘든 걸 숨겨도 이 아이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겠구나. 그제야 엄마의 인생이 조금 보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엄마의 젊은 날, 혼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울었을 밤, 월세 날짜를 앞두고 잠 못 잤을 새벽, 아픈 몸으로도 출근해야 했던 아침, 아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던 저녁, 그 모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에게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편한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운동화. 이제는 엄마에게 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신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신어봐. 엄마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뭘 이런 걸 사왔어. 돈 아깝게.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맨날 오래된 신발 신잖아.